다음으로 오염물질 유입 방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수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 수질은 어떻습니까? 예, 2018년 기준으로 그 창녕 하만보 상류 8km 지점에 있는 창녕 남지 지점의 평균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는 2.1,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총인은 0.056으로 하천 수질 환경 기준으로 볼 때 약간 좋은 수준이 2등급 수준입니다. 하천 수질 환경 기준상의 2등급 수질은 여과나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용수나 수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도내 7개 정수장 모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자연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노력은 또 한 번 맥없이 부서져 내렸다. 완공한 지 불과 3개월, 불어난 물은 다시 제방을 무너뜨렸다. 매년 반복되는 제방 붕괴, 천재인가 인재인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기타 규슈. 지난 1997년부터 이곳에선 콘크리트 제방을 깨고 하천의 옛 모습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지난 50년 경제 개발에만 몰두했던 일본은 서서히 환경 문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엔 환경을 되살리는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미야자키 현의 한 하천가. 시멘트 옹벽 위로 푸른 풀이 자라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회색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고 단 한 포기의 풀도 자라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폴라카불이란 새로운 환경 제품으로 바꾼 후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조립하듯이. もうちょっと時間が経てば草がどんどん生えてくるし、まだ2年目ですからまだまだ今からこういっぱい草が生えてくる。で、あと何年かこれはもうそれはこれが見えなく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草でいっぱいになってですね。 변화는 물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천은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곳이었다. 그런데 폴라카불을 설치한 후 사라졌던 물고기가 다시 나타났다. 폴라카불에서 자란 풀들이 물을 정화시켜 수질을 개선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생태계가 복원됐다. 풀이 자라는 폴라카불은 일반 콘크리트와 만드는 과정에 별반 차이가 없다. 자갈 종류, 비율 등이 약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구조물 사이의 공간이다. 일반 콘크리트가 꽉 막혀 물조차 흡수가 안 되는 반면 폴라카불은 빈 공간이 있다. 공기가 통하면서 풀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이로 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다. そういったものがあることで空間がたくさんあることでいろんな生物がそこに集まってくる。そこに食物連鎖っていいますかね、そういったものがあって、小さな虫食べるために大きなものが来る、さらに大きなものも来るということで生態系が非常に種類の多い生態系がそこに構成す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空撃を構造物にすると例えば植物も伸びてきますし水も通っていきます。生物も住むことができます。で、そういうことは結局環境に対して優しい構造物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ね。 강도면에서도 일반 콘크리트와 비슷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천가는 물론 수질 개선을 위해 강, 바다 등에도 설치되고 있다.
인간에게는 편리하지만 식물, 동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했던 콘크리트. 새로운 폴라카불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서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폴라카불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コンクリート製品というのは通常예, 팩트는 물고기가 돌아온다. 즉 생태계 복원. 요즘 수질 관리 패러다임은 본류가 아닌 지류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류의 생태계 복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태계 복원만이 인간 나아가서는 자연에 이로운 것이라고 방금 우리 환경스페셜에 나왔습니다. 하천 정비는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부서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수질 관련이지만은 한번 부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두 부서 간에 어떠한 공법을 하시든 간에 이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태계의 복원이 된다면은 이 시간 이후 하천 정비는 그렇게 좀 꼭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건설본부장님 참고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해말에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은 7개 분야 24개 사업에 2019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 708억 원을 투자하여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1조 5,849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 처리장, 하수 관로, 가축 분뇨 공공 처리장, 폐수 처리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빗점 오염 저감 사업에 48개소 1,597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와 농업지역의 빗점 오염은 하천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 속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수질 개선 효과와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지류 총량제 도입, 도랑풍 청정마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309억 원을 투입해서 낙동강 지류 하천의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의 국비 지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는 수시로 방문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윗물이 맑을라 아랫물이 맑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론 오염 사고부터 지난 6월 군미 산단 방류된 과부라 화합물 사태까지 낙동강 수계 주변 1,300만 영남 지역 주민들은 식수연 오염에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 자료는 낙동강 수계 공장 현황 지도로 붉은색 표시가 공단 지역 표시입니다. 낙동강 수계에 공단이 몰려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미공단의 과불화 화합물 배출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도에서의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 낙동강 수계에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도에서는 사고 원인 물질 뭔지, 유초량은 얼마인지, 공공수역을 유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사고 수습과 방지 활동을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취, 정수장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해서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불화 화합물에는 과불화 옥탄산, 과불화 옥탄 술폰산, 과불화 핵산, 술폰산 등이 있는데 이 중에 과불화 옥탄산만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방법 중 하나인 활성탄 정수 처리로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내 낙동강을 치수하는 정수장이 모두 활성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도내 5만 톤 이상 정수장을 대상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서 매 분기마다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와 4분기 검사 결과 도내 모든 정수장에서 적합되었습니다. 이 가브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 유입이 되면은 뭐 체중 감소라든지 호르몬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음은 낙동강 우리 패널 오염 사고, 즉 유사시에 낙동강 상주보에서 창녕 하마보까지 중금속 오염 물질 체류 시간은 보 미개방 시는 72일 정도가 걸리고 보를 개방하면은 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 만약 보를 완전 개방 시 구미공단에서 양산 신도시 정수장까지 오염물질 등이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이며 먹는 물 안전 공급을 위한 대책은 도에서 있습니까? 예, 먼저 보 완전 개방 시 구미공단에서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의 도달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 하류에 있는 칠곡보에서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 유하거리가 약 165km입니다. 오염물질이 그 양산 신도시 취수장까지 도달 시간은 약 11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 시 먹는 물 안전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 그 페놀이나 과부라 화합물 등의 그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수장까지 오염물질이 도달하기 전에 정수장을 최대한 가동해서 정수지와 배수지의 만수위를 확보하고 먹는 샘물 최대 생산 요청과 운반급수 차량 수배 등 비상급수 운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주변에 오염물질이 도착하면 낙동강을 취수원한 범어 신도시 웅상 정수장은 취수를 중단하고 밀양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양산 광역 정수장은 최대한 운영해서 범어 신도시 정수장 급수구역에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배수지 수위에 따른 제한급수도 실시합니다. 웅상 정수장 급수구역은 기존 정수지와 배수지의 수돗물을 활용해서 제한급수 실시, 운반급수 차량 활용과 먹는 샘물을 공급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만약 제한급수가 장기화될 경우 오염물질별 정수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정수처리가 가능하면 정수장을 가동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상가동 정수장에 대한 수질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남도만의 혼자는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영남권 지자체 협력이 또한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영남권 수질 개선을 위해 타 시도와 협력이 주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시도별로 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에 환경부와 대구, 경북, 부산 등 6개 시도 협의를 통해서 시도 경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 준수 여부를 매년 평가하는 등 상하류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10년간 물환경 개선 세부 실행 계획인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 관리 계획 수립 시에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 관계 시도와 대권역 계획 지표 설정과 정책 분야별 대책을 공동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 상하류 간 공동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녹조, 수질 개선 등 각종 현안사항 협의 조정을 위해서 환경부 차관과 6개 시도 부단체장, 한국수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 울산 등 영남권 3개 시도와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함께 부울경 환경감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배출업소의 적정 환경관리 방안과 환경감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단계 오염 총량 관리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오염 총량 관리 제도는 기존 그 오염 물질의 농도 규제에 대한 그 수질 개선 한계로 오염 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낙동강 수계법 제10조에 따라서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 배출 보화량의 총량적 관리 등의 이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할 4단계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은 2018년 4월부터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3단계 오염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환경부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그 1단계와 2단계 환경부 종합평가 결과 도내 15개 시군은 모두 할당 부활행을 만족했고 개발사업 제재 등 제재 대상 시군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그 이번 4단계 총량 기본계획에 있어서 중간 및 최종 보고와 시군 의견 수렴 등 절차를 통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에 우리도 기본 계획을 올해 연말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현황입니다. 2003년 5.1 ppm이었던 COD는 2017년 6.2 ppm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낙동강 수계 상류 지역에 공장이 많이 정설되면서 낙동강의 화학적 오염도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낙동강 수계법은 생활 폐수대에 대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기준으로만 오염 총량을 관리해왔는데요. 본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COD 관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그 의원님 말씀처럼 그간 정부의 공공수역 수질 관리 정책은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인 BOD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도내 창녕 남지 지점의 경우 2013년 BOD 기준 2.4에서 2018년 2.1로 개선되었지만은 남분해성 유기물질인 COD 개선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그 공장 폐수나 각종 화학물질 증가 등 남분해성 유기물질 하천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공공 하수 처리장과 폐수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총 유기탄소인 TOC 배출 허용 기준을 시행하고 수질 오염 총량 관리 항목에도 TOC를 시범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질 오염 중에서 토지계 및 축산계의 비점 오염원이 총인 기준 86.6%를 차지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 저감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비점 오염원의 저감을 위한 도의 계획과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점 오염원 저감이 중요하다는 말씀, 지금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2012년부터 농지와 축산 밀집 지역 주변 인공 습지와 도심지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등 총 20개 사업에 868억 원 투입해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산, 화재천, 축산 습지 등 인공 습지 8개소, 김해 도서관 등 그린 빗물 인프라 3개소 등 총 11개소의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비점 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와 양산시에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와 양산시 그린 빗물 인프라 등 총 9개 사업에 44억 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48개소에 1,597억 원을 투자해서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과 함께 비점 오염 저감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는 발굴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는 매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리가 필요한 시군은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신청토록 독려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환경부에서 선정된 비점 오염 저감 신규 사업 11개소 중 우리 도는 김해와 양산시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 계획 수립, 김해 젤미마을과 하동 문화예술회관 그린 빗물 인프라 시설, 양산 남부 빗물 펌프장 요가 시설과 의령 하수 처리구역 저울실 설치 등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반영된 바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 대상지 추가 발굴을 위해서 올해는 경상남도 비점 오염원 우선 관리 지역 선정 및 맞춤형 관리 방안 연구 영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비점 오염 저감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도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 16, 17, 18은 우리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해야 하나 우리 지사님 부재로 해서 고생이 많아서 제가 국장님께 16, 17, 18을 연거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정돼 올 6월 시행 예정인 물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6월 13일 시행이 되는 물관리 기본법은 물관리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 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장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 배분, 수요 관리, 비용 부담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관리 기본법은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깨끗한 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에서 부서 간의 협업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유관기관, 관련 부서의 지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번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 시에도 우리도 관련 부서인 하천안전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학연구원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서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6월에 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물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깨끗한 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 도 조직 개편 시 수자원 분야에 3명 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로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물정책국을, 대구시는 매곡, 문산, 정류장에서 상류 56km 지점인 구미공단에서도 약 20km 상류인 구미 해평 치수장을 치수원 이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경남도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 1월 2일 기존 수자원 정책과의 수자원 관리 담당이 수질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과 수자원관리 사무를 통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물관리 기본법 시행에 맞춰서 낙동강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물 관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능 조정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대구시 같은 경우도 구미 공단에서 나오는 물을 먹지 않겠다는 이런 의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맨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을 먹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수질 관리를 위해 도뿐만 아니고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네, 한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도와 의가 협력하여 더 살기 좋은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